그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건데 국회 사무처는 또 그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비상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10월 5일에는 사무처 국감 상황실을 열고요. 거기 이제 상황실에서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감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회의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 문제가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각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전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코로나 예방 그리고 어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그런 회의 준비를 점검을 하고 또 주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국회에는 국회의원 3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7,000명의 추가 상근자들이 있습니다. 국회 보좌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 도서관 등등 해서 약 7,000명의 상주 근무 인력이 있는데 기자들도 물론 평균 한 1,000명 이상의 기자들이 늘 국회를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8,000명 이상의 전국을 돌아다니고 각기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 전파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야 첫 환자가 나왔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길을 일단 여니까 8월 말부터 한 2주일 사이에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자가 그 중에 2분이었고 그 직원이 1분이었는데 그 3분의 환자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부분 폐쇄가 되기도 하고 국회 청사를 봉쇄하는 일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런 기회를 틈타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더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차, 2차 두 번은 방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 우리 오가는 사람들 전체가 어디를 어떻게 오갔는지 정확하게 동선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폐쇄를 일단 하고 일반적인 방역 지침보다 더 좀 센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차 확진자부터는 확진자가 다닌 동선을 중심으로 폐쇄를 해도 방역에 문제가 없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분 폐쇄에 들어간 거죠. 또 거기에는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빈발할 수도 있는데 이걸 뉴노멀 상태로 받아들이고 국회를 운영을 해야지 계속 봉쇄하고 문을 닫아 걸기만 했어서는 국회 운영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확진자가 다닌 층만 봉쇄를 하고 다른 층은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그 동거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말에 사무총장 취임을 하니까 우리 국회에 코로나19 대응 비상 매뉴얼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우선 그 비상 매뉴얼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비상 매뉴얼대로 우리가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하나 발견한 게 국회 규정 안에 재난대책본부라는 게 있는데 그 재난대책본부 규정이 과거에 민방위 훈련 체제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거는 주로 이제 화재라든지 폭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염병에 대응하는 그런 재난본부 조직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코로나 감염 비상 대응 매뉴얼에다가 더해서 조직 편제까지 그 기존의 화재나 폭격이나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그 어떤 대책 체계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조만간에 국회 조직관리위원회라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통과를 시키고 의장 결재를 받으면은 이제 국회 규칙으로 다시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에 개정이 되었죠. 그 헌법에 의하면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석을 해서.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국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에서는 그런 비상시에 대비하는 국회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여야 정당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은 국회에 모이지 않아도 일종의 디지털 의사당 개념을 설정을 하고 화상회의와 원격 표결을 통해서도 국회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들이 아직까지는 위기감이 좀 고조되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꼭 그걸 시행하든 안 하든 다른 지금 주로 우리가 선진국 사례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30개국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그런 비상 회의 체계를 법규로는 이미 다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은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런 국회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회의 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빨리 안 써먹더라도 나중에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런 비상 규칙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국회가 좀 변모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법은 안 고쳐져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를 전부 화상회의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만 개정이 되면은 의원들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도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갖춰 놓으려고 그러고요. 규칙만 바뀌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7,000명의 국회 스태프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 직원들이나 보좌 직원들, 또 도서관이나 국회 방송 같은 국회와 관련된 많은 그런 시설과 네트워크를 잘 좀 이용해 주시고 우리 국회가 하는 일 응원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